자,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 시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 생 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1시간 봉으로 조금 짧은 프레임으로 돌려서 봤을 때 어제 발생했던 이러한 하락률을 이제 대략적으로 2.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하락률을 만회하려고 시도를 하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발생한 이런 하락폭에 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러한 반등폭이 굉장히 작게 미비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매우 실망스러운 감정을 좀 겪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변동폭보다도 오늘 하루 동안 보여줄 변동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의 등락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느끼시기엔 여기에서 변동폭이 더 줄어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으시겠지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의 지표들 중에 FOMC나 CPI 발표가 있는 당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이 발표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발표 요소 중 금리와 물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 발표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대 자금들도 당일에는 몸을 사리는 편이고 결과 발표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베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큰 기관들조차도 몸을 사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고 결과 발표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변동성을 억누르는 요소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돼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몸을 사리는 것이 좋겠고,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에 내가 매매로서 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우리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 결과치에 상관없이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놓고 이제 지정가를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그리고 힘겨루기를 보여준 다음에 승리하는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견뎌야 되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에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느 가격대에 오면 내가 뭐 매도를 한다, 어느 가격대에 오면 매수를 한다,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두시고 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의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우리 투자자님들의 계좌를 가장 방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차트를 보면서 분석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놔야겠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업비트의 차트는 지금 해외 거래소와 가격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위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업비트 차트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닌 해외 거래소 차트를 우리가 참고를 한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지저분한 모양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저분한 상승폭 내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단위로 등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어제 발생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승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추세를 정확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이 고점을 형성한 저점이 이 자리였죠. 정확히 이 저점을 어제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몸통으로 확정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하락으로 인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 상승 파동의 되돌림이 진행을 중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되돌림을 이렇게 N자형 형태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더 큰 단위의 하락까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얕게 나오려면은 기존에 이제 기록했던 이 저점 대략적으로 62.3K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2.3K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가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62.3K를 이탈하는 하락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발생했던 이 하락 파동이 이러한 N자형 형태로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상승 파동이 끝났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를 가지고 나서 이만큼에 대한 조정으로 발생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면서 더 큰 단위의 하락 파동이 진행될 것이냐를 메인 시나리오에 두고 약세 우세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이, 물가가 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조정 파동에 대한 추세도 이제 작게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방 우세 시나리오는 이 고점 대략적으로 65.5K 정도 됩니다. 이 65.5K를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상승 추세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약세 우세의 관점은 이제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 구간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삼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가격이 주가가 내려간다. 최소 이 구간까지는 내려간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더 내려간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손절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고, 또한 이례적으로 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격까지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상승 추세를 종결시키는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이탈함으로써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추세의 시작점이 이 고점이죠.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야 하는 이 고점을 만약에 상방 돌파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종료가 되었고 이렇게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열리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봤을 땐 단순히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게 이렇게 작은 단위의 상승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큰 단위의 상승이 더 많이 열리는 자리로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추격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추격 포지션은 리스크가 그만큼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굉장히 큰 단위의 하락 추세선이 있었죠. 이렇게 최고점과 직전 변곡 고점을 연결을 해서 발생한 하락 추세선인데 현재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한 차례 조정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땐 우리가 저항을 예상했던 이런 메인 하락 추세선에 대한 확정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량까지 크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될 텐데 마침 거래량이 붙어줄 만한 매크로 이슈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가요. 차트를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부터 대략적으로 2달 이상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저점인 57.8K를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구간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여기만 횡보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줄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응축은 충분히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단기적인 하방의 가능성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직전 고점인 65.5K를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큰 상방을 기대를 하면서 추격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을 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CPI 결과치에 따라서 지금 이 구간대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디테일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이러한
이제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이라는 간단한 설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단에 이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의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대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브리핑이나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오늘의 코인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설문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지금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라가는 경우를 고려를 했을 땐 위쪽에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좌측에 있는 이 67.3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주봉에서 몸통으로 확정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구간에서 상승이 이 가격 가까이 도달을 했을 때 내심 여기를 돌파를 해주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가격이 가까이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조정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합권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최소 이러한 형태의 상승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까운 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가격이 붙는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대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더 큰 단위의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은 그 다음에 있는 유동성들이겠죠. 일단 앞서서 발생한 이러한 하락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1차적으로는 나왔고, 그 다음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 0.786에서 886 레벨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윗꼬리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유동성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확장값을 찍어봤을 때 이렇게 N자형 형태의 상승을 기대를 했을 때 이 상승분만큼 여기서 그대로 같은 비율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7K까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전의 고점을 아주 소폭으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겠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 67.3K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봉에서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67.3K를 확정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사이클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65.5K를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끊어진 만큼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62.4K까지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위협하는 형태로 확장이 됐을 때에 지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제가 한번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발적으로는 어제 발생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0.55 레벨까지 되돌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만큼의 50% 되돌림이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0.786과 886 레벨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M자형 형태의 패턴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의 지지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M자 형태 뒤에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M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반전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0.786과 886 레벨인 62.9K에서 6K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이 62.2K의 저점을 이제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는 해야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는 패턴이 이렇게 더 깊게 큰 M자를 그리면서
1.618 레벨 그리고 1.902 레벨까지 하락하는 확장 하모닉 패턴을 또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60.3K와 59.3K를 염두를 해볼 수 있는 천불단인데 이제 똑같이 수평적인 요소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한 번도 도달을 하지 못한 매물대에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이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된다. 이러한 형태로 큰 단위의 N자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특히나 0.618 레벨과 786 레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0.705 OT 레벨과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작은 하모닉 패턴, 확장 하모닉 패턴의 이제 목표가가 이제 중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피보나치 요소로 이렇게 떨어지는 확장 값을 찍어봤을 때 1대1 구간과 그리고 1.272 레벨이 이제 직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요소들과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와도 전반적으로 다 겹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ICT를 통한 분석법으로 차트에 대한 요소를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 이 구간대는 아직 이제 매물대가 한 번도 도달을 하지 않은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저점들이 연결되는 와중에 처음으로 이 고점을 돌파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땐 브레이커 블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1대1 확장 레벨 값과 머지않은 0.618 레벨이 겹치기도 하죠. 따라서 큰 단위로 이렇게 하락 파동이 확장이 됐을 때는 이 구간대에서부터 우리가 좀 범위를 크게 보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매수가 기대가 되는 상황의 자리인 거지 이 자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취해버리면은 그대로 쭉 밀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단순히 횡보가 이 구간대에서 한 달 동안만 이뤄진 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2달 동안 이뤄졌는데 횡보가 2달 이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우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을 도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임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위험한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 최소한 5분봉에서 우리가 추세를 돌리는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CPI를 앞두고 방향성이 크게 나올 만한 타이밍에 매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상하방 시나리오들과 관련된 브리핑을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계획대로 대응하는 과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제가 남겨놓은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문지 하단부에 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뭐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님들이 더더욱 더 잘 아실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린 브리핑이 좀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오늘의 코인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더 깊은 도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하단부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한 설문지로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로 우리 투자자님들과 최대한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큰 방향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남는 것을 우선해 두는 그런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을 담아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생 존이었습니다.